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2년 11월 27일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와이 힐로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는 울부짖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위치는 볼케이노 하이웨이의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이내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모습이 누구였냐면 한 남자가 자동차에 짐칸이 있는 부분, 큰 밴 위치에 짐칸 쪽에서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겉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생명이 위독한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경찰관은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하와이 경찰서의 케네스 웨인 매티슨 경사였습니다. 즉 경찰이란 얘기죠. 사망한 사람은 그의 아내 이본입니다. 자, 그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건 관련 그 진술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내가 밴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운전하는 동안에 이 둘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했고 부인이 갑자기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차를 멈출 듯 하면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뒤로 달려나갔다라고 진술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한 뒤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타고 뛰어내린 부인을 찾으러 차를 돌렸고 그렇게 뒤로 다시 한번 거꾸로 와서 오고 있는데 부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봤더니 부인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불상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부인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은 파열된 상태, 즉 깨진 상황이었고요. 왼쪽 머리는 찢긴 상처, 아마 떨어지면서 있었던 상처였겠죠. 그리고 이마도 파열되어 있는 상처였고 가슴 왼쪽에는 타이어 흔이 존재했는데 일명 역과흔이었습니다. 어떤 차량이 밟고 지나갔다, 차로 치고 밟고까지 지나간 거죠. 이렇게 사망하신 겁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의한 변사 사건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됐고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백방으로 경찰의 아내가 사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밤에, 비오는 밤에 뺑소니범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최종 결재 사인하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사가 위로 올라와서 보고 서류를 주게 되는데 단순 교통사고의 변사사고였죠. 어떤 차량이 와서 차로 치고 나갔다. 근데 아직 못 잡았다. 차량으로 치고 갔기 때문에 범퍼가 깨졌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해서 수리를 맡긴 차들이 있나 해서 하와이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차량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대한 걸 보고하라고 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매우 간략했기 때문에 잘 수사했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사인만 하고 지나갔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법무부 장관은 거기 있는 결과치를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분은 어떤 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남편의 진술의 부분과 부검서의 이야기가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였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에서 꼭 나와야 될 골절흔이 왜 없지, 부검에? 이게 이상한데? 왜냐면 피해자가 분명히 타이어 역광흔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건 자동차에 치여서 쓰러졌다는 얘기고 쓰러진 거에 깔렸다는 얘기인 건데, 아니 왜 자동차에 치이는 흔적이 없지? 트럭 같은 종류라면 어느 한쪽 면이 깨졌다던가 깨져서 또 어디로 쓰러지면서 찢어졌다는 흔적이 나온다든가, 혹은 승용차 같은 데 치였으면 다리 같은 게 어딘가 깨졌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없지?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의 진술로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반대로 가는 걸 봐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그리고 부검감정서에 봤을 때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 두개골에 파열이 여러 곳이 있다. 왼쪽 머리에 찢긴 상처가 있다. 근데 두개골 파열이 이상했습니다. 아, 자동차에 치여서 파열됐구나. 근데 파열의 모양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을 해볼 때 뼈 같은 물체, 어떤 단단한 물체가 와서 박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팡! 박으면서 파상형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그 자동차같이 넓은 면적을 쳤다라면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타격면으로 무언가가 탁 때렸다면 그 부분이 깨지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자동차 같은 게 아니라 둔기 같은 게 친 것 같은 느낌. 다시 결과에 있는 부검감정서를 다시 봤는데 야, 이건 자동차 아닌데? 그럼 이건 자동차로 치는 적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타이어 흔을 다시 봅니다. 가슴에 남은 그 역과흔, 타이어 자국인 거죠. 그래서 타이어 자국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이 타이어 자국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뭐가 있지를 조사한 여러 가지 명단 중에 눈에 띄는 걸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차량. 그날 운전하고 있었던 그 벤 차량도 똑같은 차종이 포함이 됐던 게 확인이 됩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낀 거죠. 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질문을 다시 던졌더니 경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날 밤 사실 비가 오고 어두워서 부인을 찾으려고 서서히 몰고 가는 과정에 좀 충격이 좀 있긴 했어요. 뭔가 쿵 하긴 했거든요. 내려서 봤더니 부인이 차에 치여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상하단 얘기죠. 아내를 죽인 뺑소니범을 찾아달라고 절규했던 남자인데 그게 자신이 몰았던 차의 아내가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 진술을 나중에서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티슨이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 느낌상 보험 때문에 한 것 같다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시 밤에 목격자들도 또 확인됩니다. 남자가 타이어를 막 교체하는 것 같던데? 라는 진술. 남자가 주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남자가 매티슨이었거든요. 이에 법무부 장관은 다시 지시를 합니다. 재수사해라. 재수사를 다시 지시했던 법무부 장관은 팀을 새롭게 꾸립니다. 초동경찰관, 처음 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처음 거기에 같이 갔던 순찰 경찰관, 그리고요 다른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들, 그리고 형사사건 전문가, 이렇게 모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다시 조사를 해라 라고 물은 뒤 그들을 며칠 뒤 다시 불러 모아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건 어때 보이냐? 그들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타살이 의심된다. 그렇게 다시 검사에게 하달합니다. 이거 타살 의심되니까 사건 다시 열어봐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아내 이본의 시신은 화장된 상태였습니다.
즉 추가 의학적인 상황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요. 1992년이었습니다. 이미 시신은 사라진 상황. 더 이상 의학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섹션. 그런데 반전이 발생됩니다. 초동 수사가 이래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의 기록인 총 사진 155장, 당시의 부검 감정서, 당시의 증거 수집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동선, 즉 액션이 나옵니다. 즉 재구성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것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 수사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장 기록, 부검 감정, 증거 수집. 아니 그러면 그거 갖고 사건 재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그것만 찾으면 되지 뭘 더 알 수 있다는 건데? 진술. 이 남자의 진술. 뭘 또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이 남자의 진술 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겠지요. 나와 있는 증거로 동선을 찾지만 아닌 것도 알아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리고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되어 없지만 이 사건에 또 다른 목격자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목격자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격 물체가 존재합니다. 살아있진 않습니다. 바로 벤입니다. 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였죠. 그 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 증거 중 바로 혈흔 패턴 분석에 들어갑니다. 혈흔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피를 흘려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손을 다쳤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좀 다치면 피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기본적인 건 중력 방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떨어지고 떨어진 물체는 동그랗게 타원으로 탕 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본 모양입니다. 평평한 곳에 떨어졌을 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손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퍼지거나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혈흔학의 기본입니다. 각도, 위치가 모양과 압력과 그리고 나와 있는 형태,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이지? 그리고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느냐는 동선까지 모든 게 다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미세 증거를 바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에서 말이죠.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저 하얀색 줄들이 전부 다 혈액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혈액을 방향대로 전부 다 연결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저러면 동선이라는 게 다 이어져서 한 가지 섹션으로 몰립니다. 그럼 그게 어디죠? 장소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떤 장소일까요? 혈액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거기서 탕! 이렇게 뭉쳐진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터졌다. 역으로 여기다. 그러면 피해자는 여기에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뭉치면 사람의 모습이 피가 튀겼다라는 얘기는 어디선가 가격을 당했다는 얘기가 되죠. 공격입니다. 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공격 패턴이 몇 번이 나왔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운전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드는 겁니다. 조수석에서 둔기로 공격을 가했다. 피가 발산됩니다. 팍!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부딪히겠죠. 자, 이 모습부터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붙여서 우리가 모아보게 되면 피의 첫 번째 발산 방향은 오른쪽에 붙여 있을 겁니다.
그걸 쫙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정자세로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점. 근데 나중에 그 시작점의 포인트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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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럼 이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방향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는데 쓰러진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1992년에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동선을 전부 다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말이죠. 이 벤란에서. 모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운전석 아래 클러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속 페달이죠. 클러치 페달에서 혈액이 발견됩니다. 클러치에서도 혈액이 나왔다. 클러치에서 왜 혈액이 나오지? 클러치 혈액? 그리고 그쪽에서도 어떻게 그럼 피해자의 머리가 그쪽에 닿았나? 그럼 그 혈액이 어떤 종류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혈액의 종류는 자연적으로 튀어서 나간 혈액도 있지만 어딘가에 묻어서 찍힌 혈액도 있을 수 있지요. 이건 묻어서 찍힌 혈액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얘기가 되네요. 범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어딘가 이동시킨 뒤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아서 운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를 운전했다. 운전했다? 밟았다. 역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를 흘리고 있는 범인을 눕혀놓고 차를 운전해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클러치에 나온 페달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혈액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볼 혈액, 바로 이겁니다. 이게 최초 공격 혈액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근데 혈액을 잘 보시면 오른쪽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튀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 조수석에서 공격을 가한 겁니다. 원래 명칭적으로는 중속 충격 비산혈흔이라고 하는데 이런 너무 어려운 말이고 어쨌든 중속, 약간 좀 빠른 속도의 충격 때문에 튄 혈흔, 정확히 표현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또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튀었다, 비산, 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 얘기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역과했던, 자 여러분, 범인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역과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역과해서 사망한 사람은 차 안에서 이런 혈액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술로서, 동선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새로운 동선을 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진술한 것 중에 나올 수 없는 것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역과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차량 내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옵니다. 선바이저 혹시 지금 보이십니까? 선바이저에 이런 혈흔이 보입니다. 묻힘혈흔. 묻힘혈흔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의 모양으로 묻은 혈흔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묻힘혈흔? 그게 뭘까?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는 게 묻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무언가 가격을 당했고 움직여져서 또다시 머리가 움직여졌고 그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묻은 겁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피에 젖은 모발 때문에 묻은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역과 때문에 사망한 건 거짓말인 겁니다. 이미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가 맞는 말이죠. 이 남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안에서 피 나왔으니까 거짓말이지 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이 남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다 정확한 근거를 냈을 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피를 먼저 차 안에서, 분명 이 남자 그랬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아내랑. 근데 아내가 먼저 나갔다. 그 자기가 운전하고 갔다. 쿵 했다. 내가 모르고 쳐서 죽였다. 아니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이 안에서 피를 흘린 겨 자국을 묻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내는 이미 이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묻혔다가 맞는 거죠. 거짓말인 겁니다.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야 될까요? 여기서만. 아닙니다. 또 하나 찾아야 됩니다. 역과. 차로 분명 밟았습니다. 밟은 건 거짓말을 하지 않죠. 타이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타이어 4짝을 다 확인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혈액이. 타이어 4짝을 다 봤는데 왜 혈액이 안 나오지? 이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밟았는데 혈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혈액이 안 나오지? 그럼 이게 진짜, 그럼 이게 맞나? 먼저 역과를 하고 때렸나? 역과를 시켜놓고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차 맨 뒤에 붙어있던 스페어 타이어에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즉 타이어를 바꿔 낀 거죠. 목격자의 진술이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 꼈구나. 와, 소름 돋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소름 돋지만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인과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과를 당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선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를 흘렸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차 바깥으로 나오게 됐고 그 누군가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와서 밟았습니다. 엑셀을. 그래서 피가 묻었죠. 그리고 역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증거만 남아있어야겠네요. 그 마지막 증거까지 퍼펙트하게 확인됩니다. 바로 이 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겠지요. 조수석 밑이었습니다. 차량 하부에 묻은 피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전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완성됩니다. 자, 이 내용은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1992년 11월 27일 11번 도로 남행차로 저녁 시간대쯤 일어남. 정확한 발생 지점 및 시간은 알 수 없음. 말을 안 하니까. 차량은 포드 2150 베이지 벤 차량. 수동기어임, 클러치가 존재하니 말이죠. 힐러 메디컬 센터 간호원 2번을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데리고 납치를 한 뒤 살해한 혐의. 당시 미리 준비한 파이프를 가지고 차량 내에서 먼저 구탈한 뒤 그 이후 바깥으로 이동한 더 그 다음 벤으로 역과시켜 사망.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번 매티스는 그렇게 사망했고 남편 매티스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탄로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신경 쓴 그 덕분에,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 덕분이었죠. 그는 그렇게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2015년 케네스 웨인 매티스는 64세 생일을 사흘 앞두고 한라 교정시설에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입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완전 범죄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과학기술입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 자신들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무조건 잡힙니다. 꿈 깨십시오.
완전 범죄라고요. 당신들의 미래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